네, 자 26년 고3 6월 모의평가 21번 해설 영상입니다. 자, 요 문제였죠. 자, 21번은 지문의 어떤 부분에 밑줄을 쫙 쳐놓죠. 그런 다음에 이 지문 전체 맥락상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일지 추론해보세요 라고 하는 의미 추론 문제입니다. 21번으로 고정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번 21번은 여러분 오답률이 무려 5위였어요. 45문항 중 5위였다. 굉장히 상위권에 있죠. 자, 이번 탑 10을 보니까 자, 빈칸, 순서, 삽입 우리가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는 고난도 친구들이 쭉 보이는데 그 와중에 당당하게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답률이 높았네. 자, 여러분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꼼꼼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오답률이 높다라는 건 사실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지문이 어려웠다라는 거겠죠. 뭔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소재를 다뤄요. 이해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혹은 어휘나 구문이 낯설어. 해석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지문이 어려웠네요.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문은 쉬웠어요, 선생님. 아니, 근데 저 틀렸어요. 오답률 높았어요. 이건 뭐겠다? 이거는 선지가 어렵지 않았을까? 선지의 어휘의 난이도가 어려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선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논리, 선지가 설계된 방식 그런 것들이 꼼꼼했겠다, 복잡했겠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1번 문제는 어떤 경우일까? 지문을 쓱 봤더니 풀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푼 친구들 잠깐 멈추고 풀고 오고요. 자, 풀었다 가정하고 지문을 봤더니 지문이 평이해. 안 어렵다고요. 첫 번째로는 지문의 주장이 심플해. 동물들이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상식적이죠? 주상적인가요? 아니죠. 과학적인가요? 아니에요. 이 심플한 주장을 심지어 처음부터 끝까지 반전 없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이한 난이도였다. 자, 지문이 괜찮았다라는 건 뭐가 문제였겠다? 선지가 문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데이터를 실제로 봤더니 어떤 데이터가 나오더라? 정답인 2번을 32%가 골랐는데 4번 오답을 무려 26%. 차이가 6%밖에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해설 강의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정답이 왜 2번인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4번이 대체 뭐가 매력적이었을까? 라는 것까지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지문을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장에 우리 attribute A to B 라는 표현 나오죠. 이거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attribute A to B 하면은 보통 이 뜻으로 많이 외웠을 거예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쵸? 그쵸? 자, 이런 뜻이 나오게 된 데에는 사실은 attribute이라는 단어가 속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속성, 그쵸? 그러니까 A to B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A라는 속성을 B한테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의 속성은 B 때문이다. 이렇게 탓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어떤 뜻이 있냐면 B에게 A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다. 말이 어려운데 결국은 A의 속성이 B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attribute A to B 하면 그냥 attribute은 속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A에서 B 이 화살표, 이 방향성을 좀 기억해두면 우리가 두 개의 뜻을 다 외워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거는요. 그 캠브리지 딕셔너리에 나오는 영어 정의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문으로 가면요. 첫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볼 건데 지문은 무조건 여러분 원칙이 있죠. 항상 기본적으로 어떤 지문이든 간에 연결 지으면서 읽는다가 제1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뒷문장을 읽을 때는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연결 지어서 읽는다라는 거. 그거 잊지 않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사실은요. Scientists attributing consciousness to any animal. 과학자들이 의식이라는 것을 동물한테
준 거죠. 의식이라는 속성이 동물한테 있다라고 생각한 게, 즉 동물이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 게 is so recent that 굉장히 최근이어서요 that the internet is older. 인터넷이 더 오래됐을 지경이네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핵심은 뭐다?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했다. 최근에. 그러면 동물에게 의식이라는 게 있구나. 오케이. 다음 문장. 1976년에요. 그리핀이라는 동물학자 아저씨가 published 출간한 거죠. 어떤 책을? The Question of Animal Awareness. 동물의 자각에 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쉼표 찍고 부가 설명. A book arguing that. 뭐라고 주장하는 책인 거야? Animal cognition. 동물의 인지가 ought to be taken seriously. 돼야 한다는 거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뭐가? 동물의 인지가요.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보면 첫 문장에서 말한 consciousness 그리고 animal cognition 두 개가 비슷한 뜻으로 쓰인 거고요. 이 지문에서 첫 두 문장에서는 하고 있는 얘기가 결국은 동물에게 인지, 의식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리핀 아저씨와 he and a colleague, 그와 동료가요, had been responsible for. 뭐의 책임이 있었어? 뭐의 주역이었어? 발견을 한 거지. Bats navigate by echolocation. 박쥐들이요, echolocation을 통해 방향을 찾습니다. echolocatio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결국은 얘네가 방향을 찾더라. 방향을 찾더라.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겠다? 얘네도 인지가 있다. 라는 것의 증거겠죠. 그렇죠? 연결 지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ow, after a lifetime spent watching those creatures, 이 창조물들, 이 박쥐들을 보면서 일생을 보내고 나니까 he became convinced, 확신을 한 거죠. They had inner worlds. 박쥐들이 뭐가 있더라? 내부 세계가 있더라. 내부 세계가 있더라. 즉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인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중반부까지 왔는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똑같은 얘기가. 그러면 우리는 핵심적인 것만 파악하면서 빠른 호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렇죠? They had flexible behavior, he said. 그가 말하길 걔네는 유연한 행동도 있더라. Or the ability to change their behavior. 행동을 변화시키기까지 하죠. As external circumstances changed. 외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요. 그랬더니 이거는 뭐 같다? A hallmark of true intelligence. 진정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박쥐를 일생 동안 보다 보니까 얘네 똑똑한 지능이 있는 애들인 것 같다. 그는 본 거죠. 박쥐들이 뭘 만들어내? 똑똑한 기술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For finding food. 음식을 찾을 때.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They could clearly make decisions on the fly. 즉석에서 의사 결정까지 하고요. 그렇죠? 다 똑같은 얘기니까 크게 거스르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빠른 호흡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And exhibited many of the same problem-solving abilities. 뭐까지 보여줬어? 문제 해결 능력이요. 인간처럼요. 오케이. 그러니까 animal thought and reason. 동물의 사고와 이성이라는 건 돼야 하는 거죠. 진지하게 연구가 돼야 되는 거죠.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빠른 호흡으로 내려왔는데 결국은 하는 얘기가 딱 하나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지? 동물이요. 뭐가 있더라? 동물들이 인지 능력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 인지, 의식이라는 속성이 동물한테 있더라. 이게 딱 여기서 하는 핵심이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은 살짝 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After all, 결국에 Despite the flourishing of neuroscience,
신경과학의 번영에도 불구하고요. No one had yet found. 뭐래요? 아무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 좀 집중해야죠. 부정하고 나오고 있죠. 아무도 아직 찾지 못했는데요. Any part of the brain. 뇌의 어떤 부분도요. 어떤 부분이냐면 unique to humans. 인간에게 독특한. 자, unique to 하면은 독특한이니까 그 대상한테 고유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독특한, 인간한테 고유한 뇌의 어떤 부분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건 아마도 might be responsible for 뭘 담당하고 있을 거다? This hallowed consciousness. 이 신성화된 의식을 담당할지도 모르는 뇌의 어떤 부분을 아직은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럼 여기선 무슨 얘기한 거지? 무슨 얘기한 거지? 뭔가 인간의, 그쵸? 인간의 고유한 뇌 부분, 인간의 고유한 뇌 부분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읽은 다음에 결론으로 갑니다. Wasn't it time? 때가 되지 않았던가요? To give up the ghost. 뭘 포기해? 밑줄 친 부분을, 이것을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던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포기하세요. 와 같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뭘 포기해야 되는지 우리는 찾으러 갈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The claim, 주장인데요. That animal consciousness, 동물의 의식이 연구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포기하세요. 아니지. 이 지문은 동물의 인지, 의식이 연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문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오답이구나. 맞죠? 2번, 어떤 믿음인데요. That consciousness is a quality. 의식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라는 거죠. Exclusive to humans. Exclusive 하면 뭐야? 독점적인, 배타적인 이런 뜻이에요. 독점적인. 왜냐면 X라는 게 뭐야? 바깥, out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밖으로 밀어낸다. 나만 가지고 있겠다 이런 거예요. 독점적인.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의식이라는 게 인간이 독점하는 인간 독점적인 특징이다 라는 생각은 포기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왜? 봐봐. 동물은 인지 능력이 있어. 동물도 인지 능력이 있어. 인간 고유한 부분은 없어. 그러니까 인간 고유의 것이라는, 의식이라는 게 인간 고유의 것이라는 생각은 포기해. 논리적이잖아요. 2번이 정답이지. 맞아요? 오케이. 3번 가볼게요. The illusion that, 어떤 환상이죠. 동물들이 소유한다는 거지. Truly conscious inner worlds. 진정 의식적인 내부 세계를 소유한다라는 환상은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이거는 지문과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지문은 동물들이 의식 세계를 소유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식을 소유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이거는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구나, 지문과는. 그쵸? 1번과 같은 이유로 오답이다. 자, 4번은 우리 오프닝에서 봤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골랐기 때문에 잠깐 건너뛰고 5번부터 봅시다. 자, 5번. The concept, 어떤 개념이죠? That humans and animals are essentially alike. 인간과 동물이요,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생각? 너무 같죠. 지문에서는 의식, 인지, 인간의 인지, 동물의 인지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간과 동물이 사실 본질적으로 비슷해 라고 하는 건 이 키워드도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무관한, 그쵸? 너무 간 거죠, 사실. 무관한 얘기다. 오케이. 그래서 1, 3, 5가 틀린 것도 봤고요. 2번이 정답인 것도 봤어요. 그렇다면 4번
4번은 왜 뭐가 문제였을까? 한번 볼게요. 4번 the idea 어떤 생각 개념인데요. 인간의 인지가요. 우월하다는 거죠. 동물의 그것보다, 동물의 인지보다. 그쵸? that은 지금 cognition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동물 인지보다 인간의 인지가 우월하다는 생각은 포기하세요. 자, 아니 선생님. 지문에 동물이 지능이 있다면서요. intelligence 나왔잖아요. true intelligence. 아니 인지 능력이 있다 동물도. 동물도 인지 능력이 있어. 지능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우월하다는 건 좀 포기해.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한번 이거 볼까요? 나도 감정이 있어. 그러니 네 감정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포기해. 라고 하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게 들리죠. 논리적으로 비약인 게 느껴져요? 느껴져야 돼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둘은 구조적으로는 똑같아. 있다. 얘기를 하고 결론에서는 우월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직관적으로 딱 이상하다는 게 느껴져. 근데 얘는 뭔가 언뜻 보면은 맞지 않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자, 왜 그러냐를 보기 전에 일단은 있다라는 사실은 어떻다? 우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를 보면 알잖아요. 그쵸? 감정이 있다라는 거 죄송해요. 감정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했을 뿐이지. 그쵸? 우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둘이 미묘하게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상식 때문이에요. 선생님 볼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문을 딱 봤어. 근데 무슨 키워드가 나와? 동물, 사람, 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상식이 있어? 인간의 인지가 동물의 인지보다 우월하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상식이 있으니까 지문에서 동물도 있어요 라고 하면 아 그래? 그럼 인간이 우월하다는 건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으니까 그 생각이.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감정의 우월성에 대한 상식은 없기 때문에 얘는 직관적으로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면 지문에서 얘기했던 건 결국은 동물은 인지 능력이 있어요. 인간 고유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무, 인간만의 것인가요? exclusivity, 그렇죠? 독점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지문인데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여기서 살짝만 축을 비틀어. 소재는 그대로예요. 인간, 동물, 인지. 소재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축을 살짝 비틀어서 유무가 아니라 갑자기 우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려. 오답이다. 근데 순간 잘못하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왜? 상식이 개입되니까. 이해가 되죠? 이렇게 축을 살짝 비트는데 우리가 대충 지문을 읽어버리면 무조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돼요. 무조건 빠지게 돼요. 이렇게 축을 살짝 비트는 건요, 여러분. 평가원이 원래도 쓰는 함정이에요. 예시 딱 하나만 볼게요. 23년 9월에 나왔던 의미초론 문제예요. 자, 다 읽을 거 아니고요. 선생님 한번 흐름 쫓아와 볼까요? 골드 플레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means,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대요? 결과를 계속 향상시키는 거야. 어떤 거냐면 나는 최고를 원해. 나는 도금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최고를 향해 갈 거야 하면서 더 좋은 거. 결과를 계속해서 향상시키려고 하는 게 골드 플레이팅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데 이게 프로젝트 팀 멤버들에게 특히 흥미로운데 어떤 프로젝트냐면 전문가들이 있는 프로젝트에서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프로젝트에서 전문가들은 그쵸? 스페셜리스트는 often see the project as an opportunity.
그 프로젝트를 기회로 보는 거죠. To test and enrich their skill sets. 본인들을 뭔가 입증할, 그쵸?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전문가로서 나를 좀 보여줘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 플레이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이해가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성취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하지 않아? Does not add value. 가치를 더하지 못해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그리고 또 뭐냐면 removes valuable resources from the project. 프로젝트에서 귀중한 자원들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이에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밑줄은 뭐라고 쳐져 있냐면 볼까요?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최고의 것은요. 그럭저럭 괜찮은 것의 적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슥 보니까요, 선생님. 전문가들이 막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이렇게 골드 플레이팅 하는 거 나쁘다는 거네요. 맞아. 오늘 슥 보니까요, 제가 봤더니 bad ends, 나쁜 결과 딱 보였고요. 주어를 보니까 너무 잘난 전문가들을요, 프로젝트에 데리고 오는 게 leads to, 이끕니다.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얘가 정답이네요. 라고 하는 순간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뭐가 틀린 걸까? 지금 선생님 말에서 뭐가 틀린 걸까요? 뭐가 틀린 거냐면 자, 뭐가 틀린 걸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지문에서는 전문가들이 골드 플레이팅 하는 게 안 좋아요 라고 하는데 방금 우리가 본 오답은 뭐야? 전문가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 라고 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미묘하게 비튼 거예요, 여러분. 보여요? 진짜 미묘하게 비튼 거야. 전문가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 라고 한 거라고요. 정답은 뭐였어? Raising work quality only to prove oneself.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만 품질을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주어가 뭐야? 골드 플레이팅이잖아요. 맞아요? 골드 플레이팅은 바람직하지 못해요가 정답이었는데 우리가 쓱 헷갈렸던 오답은 골드 플레이팅을 주로 하는 전문가들을 데리고 오는 게 나빠요. 그렇죠? 정말 미묘하게 대충 읽으면 이런 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8%나 이걸 골랐고요. 정답은 29%. 차이가 1%도 안 나더라. 우리도 빠질 수 있다. 나도 다음 시험에 비슷하게 나오면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런 오답을 분석할 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췄다고 땡이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핵심 축을 살짝 옆으로 비트는 이 함정에 우리가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평가원이 말한 원칙을 한번 봅시다. 학습 방법. 그러니까 21번 문항을 이렇게 학습하세요 라고 평가원이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글의 중심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의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해라. 대충 읽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뭉뚱그려 읽지 말라라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본 더 고스트 지문에서 동물들도 똑똑하다는 거네, 인간이 우월한 건 아니라는 거지로 흐르기가 쉽고요. 전문가 부정적인 거네. 전문가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되네.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충 상식과 직관에 기대서 읽는 순간 우리는 그럴듯한 다른 쪽으로 새서 함정, 오답을 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점이 또 있어요. 바로 이번 21번이 첫 반대 추론이 나온 문항이라는 거예요. 반대 추론은 뭐냐면요. 지문에선 A를 설명했는데 우리한테는 그 반대인 not A를 추론하도록 하는 거예요. 반대를 추론하도록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이 반대 추론은 평가원이 자주 사용하는 출제 논리인데요. 이 논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빈칸 추론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빈칸 추론으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예시니까
빠르게 보고 지나갈 거예요. 뭐냐면 24학년도 9월 오답률 2위 문제였고요. 정답보다도 오답을 많이 고른 문제였어요. 자, 이 지문을 보면 자, 파란색 부분만 한번 볼게요. The multiplication of photographs. 사진의 복제. 사진이 복제가 되면서 뭐가 가능해졌냐면 The globe was now offered in landscapes. 풍경이 제공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사진을 탁 찍어. 그런 다음에 그거를 복제해. 그래서 일본으로도 보내고 미국으로도 보내. 그러면 이제 한국의 풍경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가고요. 일본에도 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Made the world visible. 세상을 가시적으로 만들었네. 풍경들이 막 이동하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지문에서는 사진이라는 게 이런 기능을 했어요 한 다음에 뭘 물어봐? Prior to photography. 사진 이전에는요. 어땠을까요? 를 추론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문에 명시되지 않은 걸 한번 추론해봐 라는 게 빈칸 추론. 정답은 뭐였냐? Places did not travel well. 장소가 잘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추론해야 돼서 더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하나만 더 봐요. 투자에 대한 지문이었어요. 역시 오답률 5위 높은 오답률 문제였는데요. 투자라는 게 takes place on the basis of profitability. 뭐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 수익성. 당연한 얘기죠. 돈이 되면 투자를 할 거고 돈이 안 되면 투자를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냐면 who can pay for access. 돈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돈 낼 수 있는 사람들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물어봐?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요. 이러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반대로. 추론해 보세요.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답 뭐였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합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 돈 낼 수 있는 사람 의견만 들으니까. 오케이? 그런 거예요. 왜 어렵다? 지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묻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야. 이 반대 추론은 빈칸 추론 유형에서 정말 많이 나와. 그리고 나왔다 하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21번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반대 추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 추론이잖아요. 왜? 지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구장창 무슨 얘기예요? 동물은 인지 능력이 있더라. 그럼 반대로 이럴 거라는 생각은 포기하세요. 추론해야 된다고요. 무슨 생각을 포기해야 되지? 명시되지 않은 걸 추론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the ghost잖아. 이 더를 보고 이런 친구들 혹시 있었을 수 있어요. 더가 있네. 앞에서 뭔가 받아오나 보다. 앞문장에서 뭔가 받아오는 거다. 받아오는 거 한번 찾아볼까? 라고 했던 학생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야. 왜? 받아오는 게 내용이 없어요, 앞에. 명시되지 않은 걸 추론하는 거라니까요. 앞에 명시된 게 없어. 받아오는 게 없다고. 왜냐면요. 여기서 give up the ghost 라는 거는요. 자. give up the ghost라는 건요. 관용어구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ghost 하면은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포기하다. 그래서 즉 죽다라는 뜻으로 관용적으로 쓰여요. 관용어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어휘화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자체로 하나의 어휘라는 거야. give up the ghost 하나의 각각의 단어로 보는 게 아니라 give up the ghost 이게 하나의 어휘라는 거야. 죽다라는 뜻. 예를 들어서 spill the beans 뭐 이런 거 있어요. spill the beans. 그렇죠? 이게 비는 콩이죠.
콩을 쏟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비밀을 누설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비밀 누설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관용어구기 때문에 우리가 spill the beans라고 할 때 앞문장에서 뭔가 콩이 먼저 등장을 해. 그런 다음에 the beans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앞에 beans가 필요 없어. 그냥 spill the beans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give up the ghost도 더가 뭔가 특정하게 하나를 무조건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give up the ghost 이건 하나의 표현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밑줄 친 더 고스트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빈칸으로 처리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21번은 이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이 밑줄 친 부분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추론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면적인 의미는 그렇게까지 뭐랄까 핵심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빈칸으로 뚫려 있어도 문제를 맞힐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앞에서 뭔가를 받는 게 아니지. 만약에 얘가 받는 거였다면 야, 더 고스트 의미가 무슨 의미였죠? 이거? 정답이 뭐였죠? 인간 고유의 것. 인지라는 게 인간 고유의 것이라는 생각이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받아온 거였다면 앞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의식이라는 게 인간 고유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인간 고유의 것이라는 그 생각을 포기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해야 받아오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앞문장에 그런 내용 없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반대 추론이었다. 지문에 명시되지 않은 걸 우리는 반대로 추론해내야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 21번은 여러분 거의 3점으로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야? 어려운 문제죠. 분별력을 위한 문제란 말이야. 평가원이 상위권, 좀 논리적으로 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학생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3점짜리 문제들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읽으면 안 된다. 선지가 우리의 상식을 건드리고, 그쵸? 우리의 직관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과 상식이 아니라 뭘로 풀어야 된다? 디테일과 무엇보다도 논리로 푸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지문의 축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처음으로 21번의 반대 추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명시되지 않은 걸 추론해내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논리인 거죠. 그쵸? 말 그대로 고난도 문항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논리 자체도 정교해지고 있구나 라는 걸 두 개를 좀 기억하면서 리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26년 고3 6월 모의평가 21번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